이론반 이제 요게 체계가 이제 7월 20일 날 119회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을 봤죠.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공개 강의를 했어요. 물론 공개 강의 문제풀이를 했는데 3시간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뭐 3시간 가지고 공개 이제 그냥 문제가 이런 류가 나왔고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는 거지. 그 문제를 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제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 이제 7월 27일 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8월 3일 날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개강을 했어요. 8월 3일에. 근데 제가 한 주를 늦춘 이유는 휴가 기간하고 겹쳐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 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방학이 언제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잖아요. 여름방학인데 휴가가 학원 휴가가 언제냐면 8월 첫 주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 애들 중학생이나 저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이제 근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그때 학원 다 방학을 하니까 다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휴가를 가는데 아빠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8월 3일 날 만약 개강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물론 휴가를 가야 되고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생이나 이제 아마 이제 중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그 대부분 이제 공부하시는 연령대가 비슷비슷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8월 3일은 제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절대로 다른 학원 눈치를 안 봐요. 다른 학원들이 다 8월 3일 날 하기 때문에 나도 8월 3일 날 하겠다. 뭐 다른 학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없고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해요, 항상. 이제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공개 강의 시간이나 일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공개 강의는 시험 보고 항상 일주일 후에 10시에서 1시까지 한다. 이게 수도학원은 한 번도 제가 강의한 이후에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들은 이제 학원하고 겹치는 공개 강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항상 시험 보고 일주일 후에 10시에서 1시. 뭐 다른 학원 10개가 겹쳐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만의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맞춰주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8월 10일 날 개강을 했고요. 8월 10일 날 개강을 하면서 제가 다음 시험일자를 예측을 하고 23주 강의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험 예상일을 언제로 봤냐면 1월 18일로 봤어요. 근데 왜 1월 18일로 봤냐면 지금 전파통신진흥원에서 시험 일자가 계속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예전에는 2월하고 8월에 봤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당기면서 1월하고 7월로 지금 배치가 됐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1월에 분명히 시험을 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 이거를 보려면 설 전에 분명히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설 이후에는 시험을 안 봐요.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로 제가 시험일자 예측을 물론 이제 이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월 18일이 아니라 한 주가 더 당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는 잡혀 있지만 보강일자를 하루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월 11일 날 지금 마지막 일정이 있는데 1월 18일 날 지금 제가 시험일자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지금 11일 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이게 못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보강일자를 하루를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23주가 맞춰지겠죠. 왜냐하면 시험일자 전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제 생각은. 그래야지 시험일 당일에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시험일자가 당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당겨지게 되면 보강일자가 따로 잡힐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일정은 좀 달라요. 심화반 일정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다음에, 10분, 이제 제가 강의는 항상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1시까지인데 이제 카드를 12시 50분부터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 12시부터 9시에 시작하면 9시 50분에 끝나고 다시 10시에 시작해서 10시 50분, 11시 50분, 12시 50분 이렇게 끝나는 게 제 원칙이 이제 그래서 총 수업 시간은 4시간이 풀로 잡혀 있지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분 수업에 10분씩 쉬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은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제 원칙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원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 일정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바뀌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보강을 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보강은 주로 언제 잡히겠어요? 일요일날 잡힌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날 나와서 강의해야 되죠. 또 일요일날 나와서 강의해야 되죠. 그러면 저도 힘드니까 저도 가능하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외에 제가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한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못 가르쳐요. 다 못 가르치고 이제 교재는 있는데 시간상 다 못 가르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하다 보면 막 한 대여섯 시간씩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날로그 통신, AM, FM, PM 이런 아날로그 통신은 시작하면은 6시간, 7시간, 8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한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당연히 아날로그 통신 하겠죠. 근데 아날로그 통신을 못 해요. 이제 변조 방식 중에 아날로그 변조 방식을 제 쪽을 제가 일단 통신 이론에는 뺐어요. 뺐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특히 뒤쪽에 가다 이제 무선 쪽에 가면 무선통신의 기본. 무선통신의 기본은 맥스웰 방정식이거든요. 맥스웰 방정식이나 전송선로 방정식. 그다음에 무선통신. 이런 쪽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무선통신 쪽에 계속 종사를 해왔다. 그러면은 잘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 오신 수강생들이 유선은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무선통신 쪽은 잘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90% 이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날로그 변조 방식 쪽하고 무선통신 쪽을 한번 이거하고는 별도로 일요일날 강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이번하고 다음 회차에 걸쳐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맥스웰 방정식이 왜 어렵냐면 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선통신 쪽 맥스웰 방정식이나 그러면 안테나 쪽을 해야 되거든요. 안테나 쪽. 그 다음에 무선통신의 기본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 나머지 무선통신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강의가 이제 무선통신 쪽은 또 가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나오는 그 회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강의를 좀 정보통신 기술사라면 맥스웰 방정식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수식만 외우죠. 4개의 맥스웰 방정식만 외우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사실 시험 보려고 그냥 외우는 거지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잡히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드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하는 강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죠. 제가 근데 그냥 10,000원씩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00원씩만. 그 강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 한 3시간 한다 그러면 10,000원씩만 받고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런 기본적인 거를 모아서
이제 정보통신기술사를 뭐 강의를 위한 기초과정 해가지고 따로 돈을 받고 아마 학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모으면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요 정규 시간에는 안 하니까 따로 아마 강의료 이제 동영상 강의료를 받고 아마 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몇십만 원씩 받고 그렇게는 못 하고 당연히 10,000원씩만 내고 오면 누구라도 그날 강의는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영상으로 묶어서 이제 한번 왜냐하면 무선에 대한 너무 기본이 없으세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계획 중이에요. 계획이라는 거는 안 지키려고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제 머릿속에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23번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 그런 그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회차에 좀 해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거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와서 들으실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한 명이 있어도 어차피 동영상 촬영을 할 거니까 동영상 촬영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10,000원씩 내고 와서 자료도 받고 동영상을 듣는 게 낫지. 나중에 그게 동영상 찍었다고 해서 그게 제공이 되진 않거든요. 그걸 이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의 그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건 정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 네이버에 제가 카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지금 모르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 제가 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렇게 돼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제 이름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치셔도 되고 정보통신 기술사라고 치셔도 되고 그러면 카페에 이제 쭉 뭐 뉴스도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카페 쪽에 가면 이 제목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이번 10시부터 이제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하는 수업의 마지막 쪽에 제가 이제 이 관리 카드라는 거를 제가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여기에다 쓰시면서 여기에 아까 그 여러분들 그 동영상 그 아이디 쓰셨잖아요. 그거 이제 카페에 가입할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이름을 보고 하는데 카페는 별명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별명을 사용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홍길동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그분이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은 결론은 아이디를 보고 찾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이디를 보고 판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수강생이 아니면 절대 저희 카페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수강생에 한해서만 운영을 하는 카페예요. 그리고 이 카페는 학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예전에 수강생인데 왜 안 열어주냐. 학원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름만 이거일 뿐이지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자료도 올려드리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자료도 가져가시고 이제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관리 카드를 가져가면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물론 기존에 나는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 가입이라고 여기에 표시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기존 가입된 분들은 뭐 다시 이제 120회 이론반으로 등록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론반 사이트에 이제 이론반 그 카테고리에 쭉 자료가 올라가요. 나중에 제가 쭉 자료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려요. 자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가시면 하면 되고, 이제 하여튼 카페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카페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보고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나는 내 개인적인 지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뭐 굳이 학원에 나와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 공강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99.9%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 공부를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 하여튼 자격증 취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필기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필기 합격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면접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면접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필기 합격을 안 하신 분이 면접을 고민하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필기 합격하시고 고민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이 그냥 필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기.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필기 시험 합격이 목표예요. 정보통신 기술사. 여러분들 1단계 목표는요. 그리고 면접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 이제 필기 시험을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그 정도의 열의만 한 4주 동안 쏟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게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 이 필기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러면 고등학생 때처럼 아니면 기사, 정보통신 기사, 무선설비 기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뭐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요, 그 시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의 특징이 뭔지. 그 시험의 특징을 알면 그렇게 그 특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필기라는 시험, 이 필기 시험의 특징이 뭔지. 필기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는 데 있죠.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주관식 서술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교시하고 2, 3, 4교시가 성격이 달라요. 얘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쓰는 거고요. 얘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교시는 10문제를 푸는 거고요. 2, 3, 4교시는 4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문제하고 4문제는 쓰는 양이 달라지. 10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다 1교시도 100분, 2교시도 100분, 3교시도 100분, 4교시도 100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분의 10문제를 풀어야 되면 한 문제당 얼마씩 여러분들 시간이 주어지냐면 1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얘는
한 문제당 얼마씩 시간이 주어져요? 25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25분. 당연히 쓰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2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얘는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10문제를 10분, 한 문제당 10분씩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몇 문제예요? 2, 3, 4, 5씩 합치면 12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총 문제는 몇 문제냐면요. 31문제예요. 31문제 중에요. 총 22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중 10문제는요. 10분씩 주어지고요. 12문제는 25분씩 주어지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데 얘를 우리가 짧게 쓴다고 해서 단답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가 좀 길게 써야 된다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주관식 서술형. 내가 글을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요. 내가 글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글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 없으면 못 쓴다는 거잖아요. 못 쓴다는 거고 그러면 공부를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라는 데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얘는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 물론 실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보통신 기사, 무선설비 기사의 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찍는 거잖아요.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에서 번호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번호만 찍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은요, 눈으로 공부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한 60%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기출문제 답만 알고 있어도, 이거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 눈으로만, 대부분 분들이 눈으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눈으로만 보고, 책도 눈으로 안 보면 안 되죠. 기본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공부하실 때, 눈하고 손을 같이 움직여서 하셔야 돼요. 특히,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눈하고 손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공부하시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으세요. 뭐냐면 내가 눈으로만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눈으로만 하세요. 그냥 지금도. 왜냐하면 옛날 습관 그대로.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습관이었냐면 눈으로 보면서 저는 쓰는 습관이 있어요. 써보면서. 그래야 저는 암기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써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놓고 그거를 암기하는데, 물론 시간이 없고 막 차나 이런데 도서관에 가야만 이렇게, 아니면 집에 안정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눈으로 보지만 충분히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항상 저는 손으로 쓰면서 같이 눈으로 보면서, 아니면 안 보고 손으로 써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쓰는 습관이 없었다 하면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손으로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면요 안 돼요. 지금 이 공부는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암기. 내가 손으로 쓰든 눈으로 하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든. 그러면 암기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 주관식 서술형이니까. 그러면 암기를 그러니까 왜 서브노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왜 서브노트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하겠어요? 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책 다 받으셨죠? 저 책을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책을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서브노트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작성해요? 여기에 이 책을 요약 정리. 책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나와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리고 그림도 필요 없는 그림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왜 책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대부분의 책은 왜냐하면 그건 저건 제가 강의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책을 만든 거지 이게 정보통신기술사 서브노트용으로 만든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요약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약정리. 뭘 요약정리 하셔야 되겠어요?